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으로 6번째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지도사 박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냐면요. 청소년 활동 부분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이제 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면 청소년 관련해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꽃이라고도 부르고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면 수련 활동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청소년 수련 활동은 어떻게 이제 뭐 청소년들을 지도해야 되며 수련 활동의 방향과 과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저희 수련 활동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지요. 자, 신라 시대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화랑도 떠오르지요. 자, 수련 활동의 이념, 목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수련 활동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화랑도의 수련 활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제천의식,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에다 이제 뿌리를 두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화랑도 기본 3요소 덕, 체, 지를 갖춰서 올바른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효제, 충신, 세속, 오계, 오상, 육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효제, 충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효, 어버이의 효도하는 부분, 제라고 하면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충은 임금님에게 충성하는 부분, 신은 친구 사이에 벗과 벗 사이에 믿음을 나타내는 이런 덕목을 배웠고요. 세속오계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세속오계라고 하면 사군 이충, 사친 이효, 임전무태,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생유택, 붕우유신 이런 것들 기억하시나요 혹시? 자, 임금님한테 충성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벗과 벗 사이에는 뭐 믿음도 있고 그리고 임전무태 싸움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되고 살생유택 함부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도 안 되고 이런 세속 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상유계라고 해서 오상은 중국 주나라 때 행해지던 교육입니다. 오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인, 의, 예, 지, 신 이런 5가지 항목을 배웠고요. 그리고 유계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음악, 그다음에 독서, 그리고 옛날에는 말 타고 그 이제 활도 쏘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배웠다라는 이제 가르치고 실천하면서 신라인의 면모를 갖추면서 수련 활동이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면 최근에 수련 활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977년도지요. 1977년도에 청소년 대책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지도, 육성, 보호 그런 기본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80년대 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인간 중심의 전인적인 교육 설정하고 이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 1987년도로 넘어옵니다. 청소년 대책위원회로부터 10년 뒤죠.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게 됩니다. 1991년도로 넘어올까요? 청소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식 위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방적인 주입식인 지식 위주의 청소년 교육을 비판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수련 활동이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청소년 활동 제가 아마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2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 활동,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과 이런 활동들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 교류 활동, 그리고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틀어서 청소년 활동이라고 한다.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 활동은 청소년의 균형적인 심신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리고 생활권에서 자연권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취미 개발 그리고 정서 함양과 함께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배움을 실천하는 조직적인 체험 활동을 통틀어서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 건강하게 성장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 활동. 학교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교과 위주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학교 밖에 이외에 야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성개발도 있고요. 모험도 들어가고요. 극기훈련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시설, 단체 중심의 집단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항목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공부하는 학업, 그리고 복무, 노동, 고유활동 영역이 있다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활동인 임의활동도 포함이 됩니다. 자, 청소년 수련 활동을 하는 그런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청소년 수련 활동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사회생활을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도록 몸에 익히도록 도와주고요. 품위를 높이고 인성개발을 도모하기도 하고요. 지도력을 배양시키기도 합니다. 누가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의 결속력, 단합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도 하고요. 청소년 수련 활동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책임감도 생겨요. 팀워크를 결성하다 보면 자립정신도 그 사이에서 길러지게 되고요. 팀워크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요. 수련 활동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인성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협동하다 보면 인성이 자연스럽게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청소년 수련 활동 이렇게 하는데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수련 활동은 단순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활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목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활동을 왜 하는지,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건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 수련 활동은 학업 활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활동도 아닙니다.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활동이고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집니다.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니고요.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유대관계를 통해서 이제 좋은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조직적 활동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일들을 자꾸 또 배우게 되지요. 실천하게 되지요. 모험도 키우게 됩니다. 탐험 활동을 통해서, 등산 활동을 통해서, 탐사 활동을 통해서 모험도 배우게 되고요. 이 공통적으로 수련 활동의 공통점은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창의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수련 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중요한 4가지. 자, 청소년 있어야 되지요. 청소년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련시설, 어디에 살 건지 수련 터전도 있어야 되고요. 청소년 단체도 있어야 됩니다. 자, 수련거리라고 1, 2강 때 기억하십니까? 수련거리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쉽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련거리라고 하면 이제 그 사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제 사업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프로그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차이점이 사업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괜찮고 사업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수련거리 유형을 한번 볼까요? 자, 수련거리 활동 영역에 따른 유형을 한번 보면 6대 6가지 지표에 따른 분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련거리 개발 초기 때, 초창기 때
그 개발 영역은 건강과 정서 그리고 예절과 협동, 용기, 뭐 긍지 요 6가지를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예술 감상 부분도 들어갔었고요. 독서 교실, 책을 많이 읽고 나누는 문화권도 탐방하고 명절 쇠기, 역사 연극, 농촌 도시 교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6대 지표에 해당이 되었다면 21세기로 넘어와서 청소년상에 따라서 활동 영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었냐면 문화적인 감상, 요거는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과학 및 정보화 능력이 강조되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그 직업, 능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마다 이제 그 진로 부장 선생님들 계시죠. 진로, 직업 탐색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시고요. 저희 수련권 하고 이제 학교 측하고 연계가 돼서 직업인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그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직업 활동이 굉장히 강조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국제 감각도 고양시키는 그런 활동으로 21세기의 청소년상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 활동이 크게 보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 플러스 요새 너무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 환경 영역이죠. 환경 분야에 대해서 환경 살리기 운동, 환경 관련된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플라스틱 쓰지 않기 이런 것들도 그래서 텀블러, 개인 컵들 다 들고 다니잖아요. 결국은 환경이 무너지면 사람들 살 수 없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바닷가에서 물고기들이 그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죽음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 살리기는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셔야 됩니다. 수돗물 아껴 쓰기 운동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음료수 마시는 그 거기에서 나오는 그 플라스틱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 쓰면은 좋겠죠. 저희가 안 사 먹으면 안 쓰면 그 기업에서도 플라스틱을 내놓지를 않을 텐데 저희가 자꾸 소비를 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외에 분류 활동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자연체험, 스포츠 활동, 뭐 자아개발이라든가 캠프 활동 등 총 10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련거리 이제 또 말씀드립니다. 사업, 프로그램. 여기에 구성 요소 제일 먼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청소년이 없다면 안 되죠. 청소년이 있어야 되고요.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가치, 지도라는 개념보다는 조력하고 같이 협동하며 도와줄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것인지에 대한 목표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을 것인지, 어떤 방법과 기법을 활용해서 움직일 것인지, 장소는 어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설은 환경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언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간, 하루 코스로 갈 것인지 1박 2일로 가야 될 것인지 2박 3일로 가야 될 것인지 기간도 중요하고요. 준비 활동은 뭐뭐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 활동은 이 평가는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평가를 할 것인지 그 다음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수련거리의 구성 요소, 수련거리를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 구성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수련거리를 개발한다라는 그 과정을 한번 보면 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이 개발을 하는 지도자 입장에서 청소년 지도자 입장에서는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두루뭉실해서도 안 되고요. 그 명확하게 그렇다고 이제 다 드러내는 것보다도 이제 약간 이제 뭐 이렇게 감추고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 프로그램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 활동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전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수련거리의 개발 과정 중에서 이제 절차를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사전 설문조사 해야 되겠죠.
구두로 설문조사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지면을 통해서 방법도 있고요. 네이버 폼이라든가 이런 사이버를 통해서 설문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사전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조사를 하고 나면 분석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고 방향성 잡고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소, 여기에 계획에 들어갈 때는 장소, 기간, 그리고 대상은 어떻게 되며 몇 명을 데리고 갈 건지, 어디로 갈 건지,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수련거리의 핵심 단계, 구성 요소 한번 볼까요? 활동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 준비물, 평가 방법 등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청소년 지도사로 이제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이 프로그램에 데리고 와서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까 이거를 제일 먼저 고민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을 함부로 기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가끔 이제 속상하거나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너희들 그냥 스키장이고 어디로 그냥 놀러 다니는 직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는 정말 속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직업을 갖기 전에 저도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을 잘 몰랐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나왔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인성도 청소년 지도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성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대부분 의도적이고 명확하게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했지만 내 자녀를 여기에 투입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 및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전 답사도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가보기도 했겠지만 가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 부분에서는 이 장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움직이면 좋겠다. 저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니다 보면 청소년 지도사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다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분명한 건 프로그램의 목적성은 뚜렷해야 되고 교육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는 명확해야 되고 청소년 지도사의 가치관은 정말 가치관이 제대로 이렇게 딱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청소년들 지도사 하시려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련거리 개방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을 다 기획했고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실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이제 운영한다라는 뜻이고요.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 마무리 짓고 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잘 되었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어떤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저희가 100% 준비하고 노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꼭 현장에서는 변수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었는데요. 이 변수가 발생했을 때의 어떠한 대처 방안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팠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병원은 연결되는 부분들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프로그램에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런 평가까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련거리 프로그램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은 다분히 정책적이어야 하고
의도적이어야 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냥 프로그램 기획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련거리는 수련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사업도 얘기하지만 너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포괄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수련거리 개념을, 수련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련거리 형태의 다양화도 많이 필요합니다. 환경.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공부하셨잖아요. 그 청소년 문화 중에서도 이제 다문화도 있듯이 다양한 그 환경, 욕구에 적합한 수련거리 개발의 필요성도 느껴야 되고요. 청소년 지도사는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어제의 프로그램이 오늘의 프로그램과 똑같이 진행된다라는 거, 좋은 프로그램은 연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새로운 것에 열광하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는 여행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꾸준히 부단히 계속 노력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수련거리 개발,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데요. 요새는 우리 청소년들이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이제 밖으로 잘 안 나오는, 특히 언제였던가요? 코로나19 때, 요럴 때 이제 혼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그 사이버상에서 찾아가는, 인터넷상에서 프로그램도 이제 진행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수련터전 저하고 읽으신가요? 계속 공부하셨죠?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가 참 많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문화의 집도 있고, 그리고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수련원,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이런 것들은 통틀어서 그 청소년 수련시설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용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이용시설은 과학관도 있고요, 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광장, 사회복지관, 이런 것들은 다 수련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련지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지구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 지자체장이 자연권에다가, 이게 넓은 자연권에다가 그 아예 그냥 계획을 세워요. 여기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지구를 형성하겠다라는 조성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수련시설은 이제 그 좌측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수련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플러스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뭐 자연탐구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수련지구의 차이점을 이제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안전점검. 이거는 정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안전점검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요,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그 장관의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 이제 저희 이 안전점검을 나오게 되는데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고요.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다시 말씀드리면 지자체장, 지방자치대 단체장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몇 년마다요? 2년마다 몇 번이요?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안전점검은 계속해야 되는데요. 저희 이제 이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그 기관장님이 조금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청소년 지도사 일을 했고, 그 저희 수련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시는 그 관장님은 저보다 이제 훨씬 더 먼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기관장님이, 제가 출근을 하면 저도 이제 출근을 좀 일찍 하는 편인데, 그 관장님은 출근을 9시까지 출근인데, 관장님은 늘 7시 반 전에, 제가 한 번만 본 게 아니고요. 지금 거의 제가 근무하는 20년 가까이 지켜봤을 때 한 번도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7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수련시설을 한 바퀴 도십니다. 안전점검하러 다니시는 거죠. 문제되는 거는 없는지, 어디 고장난 부분은 없는지,
청소년들이 다칠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점검을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배웠죠. 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구나.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인솔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부분도 이 안전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고 운영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서 무너지면, 안전사고 발생하면 모든 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청소년들을 인솔해서 움직일 때, 자, 관광버스로 이제 먼 거리를 지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청소년 지도사들, 청소년 애들 재워놓고 같이 잔다?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잘 때, 그때도 저희들은 안 자고요. 이렇게 둘러봅니다. 어디 불편한 구석은 없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멀미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 눈여겨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숙박 활동을 할 때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교대로 불침범까지 쓰면서, 그러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요. 자, 우리 청소년 지도 방법 한번 봅시다. 청소년 지도 방법 중에서 청소년 지도 교육 효과가 학교의 학생들만큼 바로바로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학교는 지필 평가도 있고 형성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시 평가도 있고 이제 많잖아요. 바로바로 눈에 띄지만 청소년 지도는 눈에 그렇게 바로바로 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켜봐야 되고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하는 집단의 특성도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적 영역보다는 뭐 국영수 이런 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의적이고 기능적인 영역이 훨씬 더 지도 방법에서는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의 기본 원리 한번 볼까요? 자, 청소년 지도를 할 때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해서 개별성, 청소년들의 개별성, 청소년들의 창의성, 청소년들의 다양성, 청소년들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주요 원리로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흥미를 느끼는지,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욕구는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 방법 선정. 자, 고려사항 한번 볼까요? 청소년 활동 과제 선정해야 되겠죠. 청소년 활동 과제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참가 청소년들의 개인의 특성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대상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다문화 청소년들인지 아니면 특수반 친구들인지, 예, 이런 부분들의 그 특성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참가 집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나 어떤 단체에서 온다고 했을 때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 그 집단을 파악할 필요도 있고요. 활동 환경도 이미 고려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이전에, 활동의 영역으로 넣기 이전에 그 활동 반경까지도 청소년 지도사라면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의 이제 지도 영역을 한번 볼까요? 6가지 영역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1강 때 제 양력을 잠깐 소개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등등 다양한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이제 건강가정사, 청소년 지도사, 슈퍼바이저로서 제가 지도를 했었어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왔을 때 이제 실습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80시간에서 160시간까지 지도를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 지도 영역 중에서 이제 그 학교에다 제출할 때 그 청소년 지도사가 지도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그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저희는 6가지를 다 체크를 해서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프로그램도 저희가 1년에 저희 의정부시에서 청소년 수련관에서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뭐 한 200개 청소년 재단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이 200개가 훨씬 넘어요. 이러다 보니까 요 이제 지도 영역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그 실습을 받았던 친구들 중에서 저희 직원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예,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 활동 중에서는 이제 그 스포츠 활동, 문화 활동, 봉사 활동, 탐구 활동, 그 뭐 예절 활동, 다양한 활동들이 다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 활동의 한번 전망을 볼까요? 자, 청소년 수련 활동의 전망을 조금 보면 그 학교와의 연계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지역과의 네트워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수련 시설의 운영 체제도 이제 뭐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약간 좋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지요. 그리고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겠다. 그리고 영역별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그런 청소년 지도사 양성도 필요하겠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에 가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걸 다시 우리 청소년들 각 지역마다 돌아오셨을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그리고 책을 보면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정말 쉬운 직업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전망 정말 밝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프로그램 중에서도 인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인증 프로그램이 이제 요게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국가는 청소년 수련 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 활동을 인증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증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맞춤형이에요. 그 청소년들한테 아예 맞추어서 들어오는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이고요. 안전성과 전문성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인증 신청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요. 그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인증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의 명의가 되어 있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기록에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대학을 갈 때도 약간 이 경험했던 부분들을 어필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인증 활동은 다양해요. 보시다시피 건강, 보건, 뭐 과학 정보부터 시작해서 환경 보전, 인성 개발까지 쭉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인증 프로그램은 청소년 그 수련 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라면 저도 인증 프로그램을 해봤거든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이 항상 고민을 거듭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로부터 인증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인증 프로그램을 하면 청소년들도 학부모님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참 만족해 하세요.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가 시작된 계기는요.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영국에서 아마 1956년도인가요? 요때 그 영국의 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되시는 그 부군 되시는 분께서 이거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국제적인 활동이에요. 이 활동의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를 받아들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를 그러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만 14세부터 24세까지 모든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학교 밖, 학교 안 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에는 기본적인 4가지 활동이 주축을 이룹니다. 신체 단련 활동이 있고요. 자기개발 활동이 있고요. 봉사활동이 있고요. 탐험 활동이 있습니다. 이 4가지 활동을 포상 담당관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의 특징이 있다면 이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타인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까지 도출해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경쟁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평등합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골고루 고른 균형성도 가지고 있고요. 성취 지향성입니다. 성취 지향성,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골인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성취 지향성을 갖고 있고요. 여기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과정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아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는 지속성까지 10가지 기본 개념을 갖고 있고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의 가장 큰 특징,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성을 갖고 도전 정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만 14세,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아마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지요.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안 지나면 안 돼요. 생일이 지난 청소년부터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는 동장, 은장, 금장, 그리고 합숙활동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동장 활동은 만 14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봉사활동과 자기개발활동, 신체 단련 활동,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이거는 꼭 1시간씩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1시간씩을 반드시 해야 되는고요. 이 활동은 7일이라고 하는 간격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장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가족과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동을 하루 앞당겨서 금요일 날 하고 싶어요. 그러면 7일이 지났나요? 안 지났습니다. 6일밖에 안 됐죠. 토요일 날 시작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그러다 보면 그 활동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 다음날 하는 건 괜찮아요? 라는 질문합니다. 그 다음날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반드시 7일이라는 간격을 텀을 두고 활동을 해야 되고요. 봉사활동과 자기개발활동과 신체단련 활동은 적어도 3개월, 다시 말씀드리면 4주씩 하니까 12번.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간이 되겠지요. 이 활동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탐험 활동을 1박 2일을 하게 되는데요. 탐험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이제 다 갖추어진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직접 텐트도 쳐보고 야외 활동을 말씀을 드려요. 순수하게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기획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동장 활동 부분이고요. 이 동장 활동 부분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은장 활동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은장 활동은 동장 활동하고 같습니다. 활동하는 거는 같은데 시간이 달라져요.
동장이 3개월 활동이었다면 은장 활동은 6개월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24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의 활동 3가지를 하고 탐험 활동을 하루가 더 늘어났지요. 2박 3일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것까지가 이제 다 마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중3이 되나요? 만 15세 이상이니까 생일 지난 친구들. 예. 근데 이제 동장 활동을 하게 되면 그다음 이제 동장 활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 봅시다. 이제 금장 활동, 동장, 은장 다 넘어갔습니다. 금장 활동을 넘어갈 때는 거의 1년 단위. 1년 단위고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48시간. 3박 4일로 넘어가게 되고요. 탐험 활동이 3박 4일로 진행이 됩니다. 8시간 이상 진행돼야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면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청소년들이 습관도 좋아질 뿐더러 자기 주도적인 학습도 되고요. 정말로 많이 성장해 있다라는 걸 보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이런 곳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거기에 상주하게 계시는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 중에서 포상 담당관을 취득하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분들하고 의논을 하시면 이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뭐 메일로 문의 주셔도 저도 답변해 드릴 수 있고요. 자, 청소년 활동이 끝났죠. 이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은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연수까지 다 받고 이제 현장에 발령받아서 오셔서 근무하시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면 프로그램 개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볼까요? 제가 목차를 8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쭉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한 이제 순서표, 계획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성격을 먼저 보신다고 한다면 미래 지향적임과 동시에 현실 지향적인 성격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단적인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향적임과 동시에 동태 지향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지도 활동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어떤 청소년 지도사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과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긍정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단계 정말 중요합니다. 사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해야죠. 청소년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전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기도 하고요. 프로그램을 이제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이제 동시에 도출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우선순위도 정하게 됩니다. 시기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프로그램 설계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목적, 목표 제가 분명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선정을 해야 되고 이제 활동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예절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성교육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갈 프로그램인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활동 중심으로 갈 것인지 탐험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제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간의 소통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 대상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가족이라고 했으니
2세대가 함께하게 되겠죠. 엄마와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조손과정 할머니와 뭐 손자가 같이 함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엄마, 아빠 같이 올 수도 있고 한부모가 올 수도 있고 그 대상 포커스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청소년 지도사의 마인드가 담겨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소통이 우선이다. 소통이 우선이다라고 봤을 때는 그 기차 여행을 떠나면서도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안내함으로써 가족 간이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청소년 지도사의 몫입니다. 자,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마케팅 해야 되겠죠. 홍보해야 되겠죠. 이러다 보면 학교에다가 공문 발송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새는 이제 맘카페 이런 부분들도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초창기 때 그 1강인가요? 거기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도 입소문만큼 중요하게 마케팅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홍보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프로그램을 한번 치르고 나면 그 다음 평가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보는 평가 외에 현장에서 느끼는 평가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몰려왔느냐, 구름대처럼 몰려왔느냐, 아니면 싸늘한 반응을 보이느냐는 이 마케팅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저희는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지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년 지도사는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어떤 팀워크를 구성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모집을 해서 실행 단계까지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쉬는 시간이 없이 타이트하게 돌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가족 간에 이제 같은 어떤 그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하면 가족 간이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율 시간을 주는 방법도 좋기는 한데요. 그냥 자율 시간만 주면 대면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디 가서 미션을 건네주고 가족끼리 사진을 찍어 오세요. 뭐 이런 부분들 미션을 주고 나면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죠. 프로그램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구두로 툭툭 던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고 이제 청소년 지도사라고 이제 베테랑이에요. 그 설문조사 받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이미 잘 된 프로그램인지 안 된 프로그램인지 벌써 느낌으로 다 압니다. 근데 저희들은 안 되자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까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좋게, 그만큼 노력을 들인 만큼 좋게 평가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평가하는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평가는 총 한 7가지 정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목표 달성, 프로그램 기획했을 때 목표 달성이 잘 되었나요? 청소년 지도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적인 가치, 그리고 그 인성 부분이라든가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여기에서 충분히 녹아들어와 있나요? 이런 효과성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목표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달성을 했는가. 목적이 있었으면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도 있잖아요. 축구 선수라 그러면 이제 골을 넣어야 되고요. 골을 넣어야 되면 이제 그 목표, 뭐 한 골을 넣을 것인지 두 골을 넣을 것인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그 효율적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고요. 평가 기준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매력적이냐, 이 프로그램을 매력적인지 아닌지는 그 마케팅 부분에서부터도 이미 나와요. 홍보했을 때, 이 부분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들게끔
유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수혜자가 호기심과 흥미를 얼마만큼 자극했는지 하는 그 매력적인 부분도 평가 부분의 한 요소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 대응성 한번 볼까요?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부분,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대응을 했는지 이런 부분. 자,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면 사전에 청소년들에게 그 욕구가 무엇인지, 뭘 원하는지 사전 조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교에서 프로그램과 같이 들어갈 때는 학교가 원하는,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도 있지만 저희는 청소년들과 움직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그 니즈를 채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한 거 아니면요. 그런 부분들, 대응성은 얼마만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형평성. 자, 요 형평성 부분 한번 볼까요? 비용이 들어갑니다. 참가비가 들어가요. 이 참가비가 예를 들어서 스키 캠프를 갈 때의 참가비하고 다르겠죠. 그 참가비가 적절했는지 요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공평하게 고른 분포도를 보이면서 청소년들에게 골고루 배포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성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목표, 목적 이런 거 이제 달성할 때 그 문제 해결 부분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체계성 한번 볼까요? 장점이라든가 가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프로그램 개발 이제 입사하시면 선배님들이 다 도와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이제 6강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이제 7강 그리고 이제 8강에 만나 뵙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조금 더 경험담도 포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면접 시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